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력으로 가봅니다. 전력과 전력량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전력은 능력입니다. 능력,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전력량은 일을 한 양입니다. 능력이 많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니죠. 또 능력이 적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이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달려보게 되면 능력은 지금 누가 제일 좋습니까? 얘가 제일 빠르죠. 우리가 속력이 제일 빠른 것이 능력이 좋다. 이렇게 가정하면 얘가 능력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제일 오래 달리느냐? 그건 아니죠. 멀리 달리는 건 아니죠. 즉 A 자동차, B 자동차 이렇게 얘가 속력이 늦다고 하더라도 얘는 시속 200km로 달리고 얘는 시속 100km로 달리면 얘 능력은 좋지만 얘는 1시간 달렸다고 치고 얘는 10시간 달렸다고 치면 얘는 200km를 달린 거고요. 얘는 1000km를 달린 거죠. 이것처럼 전력과 전력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은 능력이에요. 순간적으로 사용하는 힘, 이걸 얘기하는 거고, 전력량은 그 힘을 이용해서 몇 시간 동안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총 한 에너지의 량, 일의 양,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능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사실상 얘가 얼마만큼 달려갔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능력은 얘가 적지만 시간을 많이 하면 일을 그만큼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능력과 일의 양과는 별개란 얘기죠.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전력도 마찬가지예요. 전력도 일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거기에 시간이 곱해져야 일을 한 양, 능력에 시간을 곱해준 것이 전력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둘은 굉장히 달라요. 전력은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력량은 일을 한 양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전기 요금을 매길 때 능력에다 매깁니까? 일의 양에다 매기겠습니까? 당연히 일의 양에다가 전기 요금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전력량이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일의 양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문자를 사용해야 되죠. 자, 전력을 P로 표현하고요. 전력량은 1과 같기 때문에 W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능력은 1의 양, 이것을 시간으로 나눈 값, 또는 그때의 전력량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 같은 식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앞에서 우리 이거 공부했었죠. V는 Q분의 W. 그래서 이걸 변형한 식이 W는 QV, 이것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 1의 양에다가 QV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또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요. 그렇다면 자,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우리 또 앞에서 배웠습니다. 전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전하량, 이거였기 때문에 즉 여기 T분의 Q 대신에 I를 대입해서 여기에다가 전류 곱하기 전압,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전력은 결국은 뭐냐? 전력은 전류와 전압에 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오음의 법칙에서 V는 IR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V 대신에 IR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해 보면 I가 두 개니까 결국 I 제곱 R 이렇게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I 대신에 이 식을 변형하면 I는 R분의 V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I 대신에 또 이거 대신에 R분의 V를 대입해서 정리해 보면 결국 V가 두 개 있으니까 R분의 V제곱이면서 단위는 와트가 됩니다. 전력의 단위는 와트. 그래서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식이 사실상 전류와 전압의 곱. 전력은 전류와 전압의 곱. 그리고 I제곱 R.
R분의 V제곱 이것이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단위도 W로 쓰고 와트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전력은 능력입니다. 우리 뭐 다리미가 500와트다 그런 것은 다리미가 순간적으로 전기를 쓰는 양, 순간적인 열을 낼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전력량은 뭐라고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야 됩니다.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전력을 얘기한 거죠. 자, 전력 P는 전류 곱하기 전압 그리고 I제곱 R, R분의 V제곱 와트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번에는 전력량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력량은 요거죠. 요거 W는 P분의 T가 되는 거죠. P분의 T. 그래서 W는 PT죠. PT.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개념이 전력량입니다. 일종의 1이라고 그랬죠. 1. 에너지 1. 그래서 아까 P는 전압과 전류의 곱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V 대신에 또 여기 얘를 집어넣어서 즉 I제곱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P에 해당됩니다. PT가 되는 거죠. 또 요것도 아까 P였죠. R분의 V제곱 PT 이렇게 계산되고요. 결국 여기에서는 와트에다가 시간이 곱해진 단위는 와트 아워를 쓰거나 즉 여기에다가 시간에 해당되는 값을 곱해지면 단위는 와트 아워를 쓰거나 또는 초가 곱해지면 와트 세크를 쓰겠죠. 이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 아워 또는 와트 세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력량에 해당되는 만큼의 우리가 전기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전력과 전력량 여러분들 이 식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되는 자, 공식들 한번 정확하게 외워보면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전력 해당되는 것은 P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전력은 P입니다. 능력을 뜻해요. 그래서 얘는 전압 곱하기 전류와 같고 또 옴의 법칙에서 V 대신에 뭐 이걸 대입하면 I제곱 R로도 나타낼 수 있고 또 여기 I 대신에 여기 R분의 V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R분의 V제곱 이렇게 되고요. 단위는 뭐라고요? 와트가 됩니다. 와트. 그 다음에 전력량 이건 1의 양입니다. 1의 양 에너지 1의 양. 전력량은 전력에다가 반드시 시간이 곱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P에 해당되는 값 요거를 뭐 각각 대입해서 할 수도 있겠죠. 즉 I제곱 RT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R분의 V제곱 T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니까 우선 여기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시간이 실제로 곱해지면 얘가 와트아워나 또는 뭐 킬로와트아워 이런 단위도 쓰고요. 여기가 초가 곱해지면 와트 세크가 또 단위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시간이 곱해진 값이 전력량입니다. 전력량.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이제 1이니까 단위가 줄이잖아요. 줄. 아, 그래서 방금 전력량 역시 1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력량에서 우리 단위 1와트 세크에 해당되는 것이 1줄입니다. 1줄. 1와트 세크가 1줄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와트 아워는 얘에 비해서 얘는 초고, 얘는 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은 몇 초입니까? 1시간은 60분 곱하기 60초를 해주니까 3600초가 되는 거죠. 1시간이 3600초. 그러니까 이 값이 얘에 비해서 3600배를 한 거와 같기 때문에 얘가 1줄이라면 1와트 아워는 3600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3600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이번엔 단위가 킬로와트 아워였다고 하면 이거에 비해서 킬로는 1000을 곱하는 거죠. 1000, 10의 세제곱, 1000.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이 값은 킬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1000Wh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알아두어야 될 것이 1J은 칼로리로 환산하면 0.24칼로리입니다. 1J은 0.24칼로리. 여기 있는 내용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기억을 해 두십시오. 와트세크는 줄, 와트아워는 세크에 비해서 3600배, 그러니까 3600줄, 킬로는 1000을 의미하죠. 그래서 1000Wh, 1J은 0.24칼로리라고 하는 거, 이 단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요한 우리 전기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전력은 순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전력량은 일의 양, 에너지의 양입니다. 그래서 전력에다가 시간이 곱해진 개념이 전력량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 열전기 현상에서 자, 펠티의 효과, 굉장히 잘 나오는 효과입니다. 어떤 효과인가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금속에다가 이렇게 전류를 가해주게 되면 여기에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금속에다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쪽엔 열이 발생해서 발열이 일어나고 이쪽에서는 이제 냉각이 일어나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발열과 냉각이 일어나는 효과를 우리가 펠티의 효과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냉각이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냉온수기 같은 거 우리가 전류를 꽂아줘야 비로소 여기에서 냉온수기, 그쵸? 나오니까 펠티에라는 회사에서 냉온수기를 만들었다. 펠티의 냉온수기 또는 펠티의 냉장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냉장고 뭡니까? 전원을 꼽아야 냉각이 되죠. 전류를 흘려줘야 냉각이 된다. 이걸 착안해서 외울 때 펠티의 냉장고, 펠티의 냉온수기. 제가 뭐 장사하는 것 같네요. 자, 펠티의 냉장고 브랜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전류를 꼽아야 냉각이 되는 효과, 펠티의 효과였고요. 그 다음에 제베크 효과 또는 지벡 효과라고도 하는데 자, 비슷한 말이죠. 사람 이름이니까. 자, 제베크 효과. 이것은 펠티의 효과와 반대되는 효과입니다. 여기에 냉각과 이번에는 발열을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금속에 시켜주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동한다는 건 뭡니까? 전류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전류의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전기 에너지가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죠. 즉 기전력이 만들어졌다. 조금 전에 펠티의 효과는 전기를 공급해야 발열과 냉각이 일어났는데 얘는 거꾸로 발열과 냉각을 시켜주게 되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효과를 제베크 효과 또는 제벡 효과, 제어백 효과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요.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제베크 효과는 펠티의 효과와 반대되는 효과다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펠티의 냉장고 기억하듯이. 근데 이것은 어떤 때에 쓰기도 하냐면 우리가 사람 손과 이 바깥 온도가 온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시계 같은 데 실제로 이런 것이 개발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즉 온도 차이에서 이 시계가 따로 건전지를 두지 않아도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발생해서 시계가 돌아가는 이런 효과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펠티의 효과에 반대되는 효과, 제베크 효과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톰슨 효과는 얘는 방금 전에 제베크 효과하고 펠티의 효과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가지고 이용했지만 이 톰슨 효과는 하나의 금속을 가지고 얘가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전류를 흘려놓은 상황에서 가운데는 냉각을 시키고요. 또 이 양쪽에는 이렇게 발열을 시켜주게 되면 이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새롭게 열이 흡수하고 얘는 열이 다시 발생하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톰슨 효과라고 하는데 톰슨 효과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의 금속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금속. 그래서 문제에서는 포인트. 하나의 금속을 이용했다 그러면 걔는 톰슨 효과다. 이렇게 우리가 찾으셔야 되고 펠티의 냉장고 생각하고 펠티에 반대되는 효과가 제베크 효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금속 법칙은 서로 다른 AB 두 종류의 금속으로 만든 열전쌍과 접점 사이에, 즉 이 두 개의 금속과 이 접점에다가 새로운 금속 C를 연결해서 양 끝에 접점 온도를 똑같이 유지하면 회로의 기전력은 변화하지 않는 현상.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 자체는 복잡하지만 금속이 몇 개 들어갑니까? 3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3금속 법칙, 이렇게 이거는 쉽게 찾으실만 할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홀 효과가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에 자개를 가하면,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에 이렇게 자개를 가해주게 되면 도체 측면에 정부전화,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나타나서 두 면 사이에 전위차가 나타나는 현상을 홀 효과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이렇게 자개를 가해주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가 생기면서 전위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홀 효과라고 한다.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전기분해로 가면, 전기분해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탄소강을 저렇게 황산구리에다가 전류를 가해주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서 전기분해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전기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황산구리가 분해가 되면서 구리와 이렇게 산화황이 달라붙게 되면서 여기가 산화가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전핵을 얘기하고요. 전핵, 그리고 여기는 이온화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양 또는 음전하를 띤 원자 또는 원자단을 의미하게 되는데, 즉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또 전하를 띠고 있는 분자들도 우리가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온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리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이온이나 음이온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을 전리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이렇게 전기분해를 해서 만들어내는, 즉 전기분해해서 만들어지는 물질, 석출되는 그 물질의 양을 W라고 하면 전기량에 비례하고, 그러니까 당연하죠. 여기에서 석출되는 이 물질의 양은 전기를 얼마만큼 쏟아 부었느냐, 그 전기량에 비례하게 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화학 당량에도 비례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누구의 법칙? 이거 역시 패러데이 법칙이 됩니다. 패러데이 법칙.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기분해를 했을 때 석출되는 물질의 양을 구하는 식은 전기량에다가 화학 당량을 곱해주면 된다, 그 얘기라고요. 사실 어려운 식 아닙니다. 전기량에다가 화학 당량. 전기량은 당연히 우리가 Q는 IT였죠. 전류 곱하기 시간. 거기에다 화학 당량. 나중에 문제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화학 당량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화학 당량과 전기량, 뭐 예를 들어서 10쿨론과 여기가 만약에 화학 당량이 2다 그러면 두 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기량과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패러데이 법칙. 이걸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구리가 달라붙고 뭐 이것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고요. 패러데이 법칙이 요거고, 그때 석출되는 양은 전기량에다가 화학 당량을 곱하면 된다. 끝입니다. 끝.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화학 당량이고 여기가 전기량이라는 거죠. 자, 화학 당량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자, 1차 전지로 가는데요. 1차 전지는 재생이 불가능한 전지. 우리가 뭐 마트나 편의점에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용도로 사는 건전지 있죠. 그런 것들이 1차 전지입니다. 즉 충전이 안 되는 전지를 얘기하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런 망간 건전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또 이런 수은 건전지도 1차 전지죠. 그 다음에 공기 건전지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도 아연과 공기층이 이렇게 있어서 만들어지는데, 주로 1차 전지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망간 건전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1차 전지는 재생이 불가능한 전지, 망간 건전지를 가장 많이 쓰이고, 이건 감극제란 얘기죠. 자,
재생이 가능한 전지를 이제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생이 가능한 전지, 즉 뭡니까? 충전, 방전, 충전시키고 또 쓰고 하는 그런 전지를 우리가 2차 전지 이렇게 얘기하고, 연축전지 또는 납축전지 같은 말입니다. 두 개를 혼용해서 쓰는데, 즉 납축전지, 이걸 우리가 연축전지 이렇게 얘기해요. 저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충전해서 또 쓰고 충전해서 또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널리 쓰는 게 이 납축전지, 연축전지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또 충전해서 쓰는 경우 있죠. 알칼리 축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칼리 축전지 이런 것들도 2차 전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